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깨는 당신, 오늘은 제가 아주 조심스럽게 한 가지부터 여쭙고 싶습니다. 나이 들어서 원래 그래 라고 넘기기엔 몸이 보내는 신호가 생각보다 정직하거든요. 먼저 스스로에게 3가지 질문을 해보세요. 첫째, 밤에 화장실을 다녀온 뒤에도 목이 마르거나 입이 끈적한가요? 둘째, 아침에 일어나면 손가락 반지 자국이나 발목 붓기가 남아있나요? 셋째, 낮에는 괜찮다가 잠들기 직전 유독 물이 당기거나 간식이 생각나나요? 이 3가지 중 2개 이상이 그렇다라면 단순히 방광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놀라시는 사실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밤에 소변을 보러 한 번 이상 일어나는 습관은 단순한 불편함을 넘어 수면의 깊이를 깨뜨리고 다음날 혈압과 혈당, 식욕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특히 60대 이후에는 이 끊긴 수면이 며칠만 이어져도 몸은 회복보다 방어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야간요를 증상이 아니라 리듬의 문제로 봅니다. 콩팥은 하루 종일 쉬지 않지만 사실 밤에는 더 중요한 일을 합니다. 물을 무조건 빼는 게 아니라 필요한 만큼 농축하워서 몸을 안정시키는 일이죠.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만나는 한 분 이야기를 짧게 들려드릴게요. 70대 초반의 한국 남성 환자분이었습니다. 선생님, 밤에 2번은 꼭 깨요. 낮에 피곤해서 커피만 들었어요. 검사를 급하게 단정하지 않고 생활을 천천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분은 저녁을 늦게 드시고 국물도 좋아하셨고 아침은 거의 걸으셨습니다. 저는 약부터 늘리기보다 아침 한 끼의 형태를 먼저 바꿔보자고 했습니다. 일주일 뒤 다시 오셔서 하신 말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 밤에 한 번만 깨도 세상이 달라 보이네요. 이걸 아주 쉬운 비유로 설명해 볼게요. 콩팥은 집안의 정수기이면서 동시에 수도요금 관리자입니다. 낮에는 사람들이 물을 많이 쓰니 흐름을 맞추고 밤에는 조용히 누수를 막고 필요한 물을 저장해 다음 날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저녁에 염분, 당, 늦은 수분이 한꺼번에 들어오면 관리자는 밤새 뛰어다닐 수밖에 없어요. 결국 당신은 새벽에 깨게 됩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콩팥이 좋아하는 아침 한 끼를 단순한 메뉴 추천이 아니라 왜 그 조합이 밤을 바꾸는지까지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들이 놓치는 아침의 비율 공식과 반대로 밤에 화장실을 더 늘리는 아침, 실수 3가지도 뒤에서 꼭 짚어드릴게요. 그러니 중간에 멈추지 말고 끝까지 함께 가주세요. 자, 이제 섹션 2에서 콩팥이 밤에 하는 농축 일이 정확히 무엇인지, 그리고 왜 당신의 밤이 자꾸 깨지는지부터 아주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콩팥을 정수기이자 수도요금 관리자라고 비유했죠. 이제 그 비유를 진짜 몸의 언어로 바꿔보겠습니다. 콩팥이 밤에 하는 핵심 일은 딱 하나로 요약할 수 있어요. 물을 버리는 게 아니라 필요한 물을 남기고 농도를 맞추는 일입니다. 이게 잘 되면 밤에 소변이 줄고 수면이 깊어집니다. 반대로 이 리듬이 깨지면 당신은 새벽에 깨어나게 됩니다. 쉬운 과학 하나부터 잡겠습니다. 우리 몸의 혈액은 물과 용질, 소금기, 노폐물, 당 등 이 섞인 용액입니다. 콩팥은 하루에 엄청난 양의 혈액을 거르지만 그걸 전부 소변으로 내보내지 않습니다. 필요한 물은 다시 흡수하고 남길 것은 남기고 일시 버릴 것은 버립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밤에는 한긴 요호르몬 ADH이라는 신호가 조금 더 강해져요. 이 호르몬은 콩팥에게 밤에는 물을 아껴 소변을 진하게 만들어 라고 말합니다. 그 결과
같은 노폐물을 배출하더라도 소변량은 줄고 농도는 올라가 수면이 끊기지 않게 돕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외의 포인트가 있습니다. 많은 분이 밤에 자꾸 깨니 물을 줄여야겠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잠들기 직전에 큰 컵으로 마시는 물은 줄이는 게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의 핵심이 수분 자체가 아니라 농축 리듬이라면 물을 무조건 줄이는 방식은 오히려 역효과가 날 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낮에 충분히 마시지 못하면 혈액이 더 진해지고 몸은 저녁에 갑자기 갈증을 크게 느끼게 됩니다. 그때 몰아서 마시면 콩팥은 밤에 더 바빠져요. 즉, 밤에 깨는 사람일수록 자주 보이는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낮에는 부족, 밤에는 몰아 마심. 당신도 혹시 이 흐름에 들어가 있나요?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 조금 다른 관점도 있습니다. 어떤 의사들은 야간뇨를 거의 방광의 저장력 문제로 먼저 봅니다. 전립선, 과민성 방광, 수면장애 같은 쪽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죠. 반면 다른 쪽에서는 야간 단뇨, 밤에 소변이 과하게 만들어지는 상태가 더 흔하다고 보고 신부전, 부종, 염분, 호르몬 리듬을 먼저 따져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두 관점이 서로 싸우는 게 아니라 동시에 존재한다고 느낍니다. 방광이 예민해도 밤에 소변이 많이 만들어지면 더 자주 깨고 소변이 정상이어도 방광이 민감하면 역시 깨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전략은 단순합니다. 밤에 만들어지는 양을 줄이고 깨더라도 다시 잠들기 쉽게 만든다. 이 두 축을 동시에 잡는 겁니다. 그럼 밤의 소변이 왜 많아질까요? 대표적인 길이 세 가지입니다. 첫째, 저녁의 염분과 자극입니다. 짠 국물, 젓갈, 라면, 김치와 함께 먹는 간식은 혈액의 농도를 진하게 만듭니다. 몸은 그 농도를 낮추기 위해 물을 붙잡고 결국 나중에 소변으로 많이 내보내려고 합니다. 둘째, 저녁의 당과 늦은 탄수화물입니다. 달달한 간식이나 밤과일, 빵 같은 게 늦게 들어오면 혈당이 오르고 몸은 이를 조절하려고 소변으로 더 많은 수분을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셋째, 낮에 쌓인 부종의 이동입니다. 낮에 다리가 붓는 분들은 밤에 누워있을 때 그 물이 혈액으로 돌아오면서 콩팥이 이제 물이 많네 하고 소변을 늘립니다. 그래서 낮에 발목이 붓는 사람이 밤에 더 자주 깨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자, 여기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밤에 깨서 소변을 보고 돌아왔을 때 소변량이 꽤 많다 쪽인가요? 아니면 조금 나오는데도 자꾸 마렵다 쪽인가요? 전자라면 밤에 만들어지는 양의 문제일 가능성이 크고 후자라면 방광과 수면의 민감도도 함께 봐야 합니다. 하지만 어느 쪽이든 오늘의 핵심은 같습니다. 아침 한 끼가 이 리듬의 스위치를 다시 켤 수 있다는 것. 다음 섹션 3에서는 제가 왜 굳이 저녁 이야기를 하다가 아침으로 넘어오는지, 그리고 콩팥이 좋아하는 아침이 어떤 원리로 밤을 편하게 만드는지, 조합의 핵심을 공개하겠습니다. 특히 많은 분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하는 아침이 오히려 야간뇨를 늘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흔한 착각부터 먼저 잡아드릴게요. 좋습니다. 현재 섹션 2에서 우리가 확인한 건 딱 하나였죠. 밤마다 깨는 문제는 물의 양이 아니라 콩팥의 농축 리듬이 흔들리는 문제일 수 있다는 것. 그런데 여기서 많은 분이 고개를 갸웃합니다. 선생님, 밤이 문제인데 왜 아침을 바꾸라는 거죠? 바로 그 질문이 핵심입니다. 콩팥은 밤에만 일하는 기관이 아니고 아침에 어떤 신호를 받느냐에 따라 하루 전체의 배분 방식이 달라집니다. 아침은 콩팥에게 오늘은 어떻게 운영할지를 정해주는 첫 지시서 같은 시간이거든요.
먼저 쉬운 과학 하나부터요. 우리가 아침을 먹으면 혈당과 인슐린,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솔, 그리고 체액을 조절하는 여러 호르몬이 하루의 기준선을 다시 잡습니다. 특히 기상 직후에는 코르티솔이 자연스럽게 올라가 몸을 깨우고 혈압을 올려 하루를 시작하게 하죠. 이때 아침이 너무 자극적이거나 반대로 아예 비어 있으면 몸은 불안정한 하루로 판단하고 저녁 쪽에서 과보상을 하게 됩니다. 늦게 폭식하거나 달고 짠 것을 찾거나 물을 몰아서 마시는 식으로요. 결국 밤에 콩팥이 바빠집니다. 그러니까 아침을 바꾸는 건 단순히 배를 채우는 게 아니라 저녁을 덜 흔들리게 만드는 예방주사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의외의 사실 하나 드릴게요. 콩팥에 좋다 라는 말만 듣고 과일만 먹는 아침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과 1개, 바나나 1개, 주스 1잔. 속은 편한 것 같지만 어떤 분들은 오히려 밤에 화장실이 늘거나 새벽에 갈증이 심해집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과일과 주스는 생각보다 당이 빠르게 들어오고 그에 따라 몸은 수분을 더 끌어다 쓰고 혈당이 출렁인 뒤에는 다시 무언가 더 필요하다는 신호가 늦게 올라올 수 있어요. 그리고 그 끝이 보통 저녁입니다. 즉, 아침을 가볍게 해치는데 밤이 더 무거워지는 역설이 생기는 거죠. 또 하나의 흔한 착각은 아침에 국이나 찌개로 따뜻하게 시작하면 좋다입니다. 따뜻한 건 분명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따뜻함이 아니라 국물의 염분과 양이에요. 아침부터 짭짤한 국물로 시작하면 몸은 오늘은 나트륨이 들어오는 날이라고 판단하고 물을 붙잡는 방향으로 기울 수 있습니다. 그러면 낮에 붓기가 쌓이고 밤에 누워서 그 물이 돌아오며 소변이 늘어나는 패턴이 만들어질 수 있죠. 따뜻함은 좋지만 국물의 짠맛이 아침부터 기준선을 흔들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의견이 갈리는 지점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야간료가 있으면 저녁 수분과 염분만 줄이면 된다라고 말합니다. 반면 다른 쪽에서는 낮 동안의 혈당 호르몬 안정이 먼저다라고 주장해요. 저는 두 번째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둡니다. 왜냐하면 저녁만 건드리면 며칠은 좋아졌다가 다시 돌아오는 분들이 많거든요. 반대로 아침에 기준선을 잡아두면 저녁의 선택이 자연스럽게 덜 흔들립니다. 결국 지속되는 변화는 의지보다 리듬에서 나오니까요. 자, 그럼 콩팥이 좋아하는 아침 한 끼는 어떤 성격일까요? 오늘은 메뉴보다 구조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저는 이것을 4개의 기둥이라고 부릅니다. 첫째, 천천히 들어오는 에너지, 혈당 안정. 둘째, 근육을 지키는 단백질, 과하지 않게. 셋째, 장과 혈관을 돕는 섬유 흡수 속도 조절. 넷째, 짠맛을 낮추고 수분을 고르게 배치하는 방식, 그리고 이 4기둥은 결국 하나의 목표로 모입니다. 낮에 고르게 쓰고 밤에 덜 흔들리게 한다. 여기서 당신에게 묻고 싶습니다. 당신의 아침은 지금 이 4기둥 중 몇 개를 갖추고 있나요? 혹시 빵 플러스 커피로 끝나거나 과일만으로 끝나거나 국물로 배만 채우는 쪽으로 치우쳐 있지는 않나요?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밤이 자꾸 깨는 건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아침의 설계가 아직 당신의 콩팥과 합이 맞지 않는 것일 수 있습니다. 다음 섹션 4에서 드디어 제가 아까 예고한 것을 꺼내겠습니다. 콩팥이 편해지는 아침 한 끼, 비율 공식, 그리고 많은 분이 건강식이라고 믿고 반복하는 아침 실수가 어떻게 밤을 흔드는지 아주 구체적으로 잡아드릴게요. 여기서부터는 당신이 내일부터 바로 바꿀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정말 실전입니다. 섹션 3에서 말씀드린 4개의 기둥,
혈당을 안정시키는 에너지, 과하지 않은 단백질, 섬유, 그리고 염분 수분의 배치. 이걸 한 끼로 만들려면 공식이 필요하죠. 저는 진료실에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콩팥이 편해지는 아침은 배를 채우는 식사가 아니라 리듬을 설계하는 식사다. 오늘은 그 설계를 아주 단순한 비율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쉬운 과학 하나. 음식을 먹으면 몸은 에너지, 탄수화물, 재료, 단백질, 조절장치, 섬유, 미네랄을 동시에 처리합니다. 이때 탄수화물이 너무 빠르면 혈당이 튀고, 단백질이 너무 많으면 노폐물, 질소성 대사산물, 처리 부담이 커질 수 있으며 섬유가 부족하면 흡수 속도를 브레이크 걸어줄 장치가 약해집니다. 즉, 아침의 비율은 소화 문제가 아니라 혈액 농도와 호르몬 신호의 속도를 결정합니다. 제가 제안하는 아침 한 끼의 기본 비율은 어렵지 않습니다. 접시를 떠올려 보세요. 절반은 채소 섬유, 4분의 1은 단백질, 4분의 1은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 여기에 물은 많이가 아니라 나눠가 핵심입니다. 일어나서 한 번에 들이키는 게 아니라 아침 식사 전후로 작은 컵 2번 정도로 분산해주는 방식이죠. 이렇게 하면 낮에 혈액 농도가 과하게 진해지는 걸 막고 저녁 몰아 마심을 줄여 밤 리듬을 편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의외의 디테일 하나. 많은 분들이 콩팥을 위해 단백질을 줄여야 한다 는 말을 듣고 단백질을 거의 끊어버립니다. 그런데 60대 이후에는 근육이 줄면 혈당이 더 흔들리고 혈압도 변동성이 커지며 밤에 자주 깨는 패턴이 오히려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중요한 건 단백질을 없애는 것이 아니라 과하지 않게 아침에 적당히입니다. 아침에 단백질이 적당히 들어오면 포만감이 안정되고 저녁 간식이 줄어들며 결과적으로 밤에 콩팥이 처리해야 할 파도가 낮아집니다. 이건 정말 자주 보이는 변화예요. 다만 전문가들 사이에서 논쟁이 있는 부분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만성 신장질환, 특히 중등도 이상, 이 있는 분들에겐 단백질을 과하게 올리는 식단이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반면 신장 기능이 크게 문제없거나 초기 단계인 분들에겐 근감소를 막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중요하다고 보는 시각도 있죠.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 일반적인 60 플러스 야간료를 기준으로 하되 마지막 섹션 8에서 상황별 안전선을 따로 정리해 드릴 겁니다. 나는 어디에 해당하나를 알고 조절하면 됩니다. 자, 아재 많은 분이 반복하는 아침 실수 3가지를 바로 잡아드릴게요. 이 3가지는 건강식처럼 보이는데 밤에 화장실을 늘리는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첫째, 과일 플러스 주스만 먹는 아침입니다. 빠른 당 흡수로 혈당이 출렁이고 낮에 허기와 갈증이 늦게 몰려옵니다. 결국 저녁이 무거워지고 밤이 흔들립니다. 둘째, 짭짤한 국물로 시작하는 아침입니다. 따뜻함은 좋지만 염분이 기준선을 위로 올리면 낮 부종, 밤 소변 증가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셋째, 빵 플러스 커피 단독 아침입니다. 탄수화물은 빠르고 섬유는 부족하고 커피는 이뇨를 자극할 수 있어요. 아침에 한 번 더 화장실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낮의 농도와 저녁의 갈증을 흔듭니다. 여기서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의 아침은 이 3실수 중 어디에 가장 가깝나요? 나는 건강하게 먹는다는 믿음과 밤에 자꾸 깬다는 현실이 충돌한다면 그 사이에 바로 이 비율과 실수가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오늘 제가 비율을 드렸지만 사람마다 가능한 메뉴는 다르죠. 그래서 다음 섹션 외서는 이 비율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콩팥이 좋아하는 아침
한 끼 예시 3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마트에서 바로 살 수 있는 재료 기준으로요. 여기서부터는 메모하셔도 좋습니다. 이 3가지 중 하나만 잡아도 많은 분들이 밤에 깨는 횟수가 먼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좋습니다. 섹션 4에서 우리가 만든 건 비율이었죠. 절반은 섬유 채소, 4분의 1은 단백질, 4분의 1은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 그리고 물은 나누어 마시기. 이제 이걸 현실의 식탁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늘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 식단은 멋진 메뉴가 아니라 내일 아침에 내가 실제로 할 수 있는 한 끼다. 그래서 오늘은 재료가 어렵지 않고 한국 60대 이상 남성분들이 흔히 익숙한 구성으로 예시를 드릴게요. 먼저 쉬운 과학 하나. 아침의 목적은 크게 3가지입니다. 1. 밤새 진해진 혈액 농도를 부드럽게 풀어주고 2. 혈당과 식욕을 과격하게 흔들지 않으며 3. 저녁에 몰아먹고 몰아마시는 패턴을 미리 막아주는 것. 그러니 아침 한 끼 예시는 전부 이 3 목표를 향합니다. 아침 예시 1. 따뜻한 밥상, 국물은 최소. 잡곡밥 반 공기 또는 밥 3분의 1에서 2분의 1 공기. 달걀 1개, 삶거나 찜. 또는 두부 3분의 1모 나물 2가지, 간은 약하게. 오이 / 양배추 같은 생채소 한 접시 국이 꼭 필요하면 맑은 국 2분의 1 그릇, 짠맛 거의 없이. 의외의 포인트는 국을 끊어라가 아닙니다. 국물로 배를 채우지 말라는 겁니다. 국물이 많아지면 염분이 올라갈 가능성이 커지고 아침부터 기준선이 흔들릴 수 있어요. 대신 따스릇함은 달걀찜이나 따뜻한 밥으로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이 조합이 좋은 이유는 밥이 조금 있어도 나물과 채소가 흡수 속도를 늦추고 달걀 / 두부가 포만감을 지켜서 저녁 폭주를 막아준다는 점이에요. 아침 예시 2. 빵이 좋다면 구조를 바꾸기. 통곡물빵 한 조각에서 2조각 가능하면 그릭 요거트 미 무가당 또는 우유 / 두유 한 컵, 견과류 한 줌 작게, 토마토 / 오이 / 샐러드 한 접시. 여기서 놀라운 사실 하나. 빵 플러스 커피가 문제인 분들 중 상당수는 빵 자체보다 빵이 단독으로 들어가는 구조가 문제입니다. 빵을 완전히 끊을 필요가 없어요. 대신 단백질, 요거트 / 두유과 섬유 채소를 같이 붙이면 혈당의 급상승이 완만해지고 오전에 허기가 덜 와서 오후 간식 저녁 짠맛이 줄어드는 흐름이 생깁니다. 단, 달달한 잼이나 설탕 등 라떼는 이 구조를 다시 무너뜨릴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아침 예시 3. 속이 예민한 날. 부드럽게 시작. 오트밀 또는 죽 한 그릇. 너무 달지 않게. 삶은 달걀 1개. 또는 두부 조금, 김치 대신 데친 채소 / 익힌 야채물은 작은 컵으로 2번 식사 전후로. 많은 분이 속이 불편할 때 과일 주스만 마시는데 그게 오히려 밤을 흔들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속이 예민한 날일수록 부드럽게, 하지만 구조는 유지가 핵심입니다. 오트밀 / 죽은 편하지만 단독으로 먹으면 금방 꺼질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소량이라도 단백질을 붙여서 기준선이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김치가 당기더라도 아침에는 특히 짠맛이 기준선을 올릴 수 있으니 그날만큼은 익힌 채소로 바꿔보는 게 도움이 됩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또 하나 의견이 갈리는 지점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아침에 수분을 많이 넣어 소변을 늘려 노폐물을 빼자라고 말하고, 다른 분들은 야간요가 있으면 아침도 물을 조심해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제 입장은 중간입니다. 많이가 아니라 나눠서, 그리고 아침에 조금 더, 저녁에 덜이 더 안전합니다.
밤을 바꾸려면 수분도 결국 리듬으로 접근해야 하거든요. 자, 이제 당신에게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 세 가지 중에서 내일 당장 할 수 있는 한 끼는 무엇인가요? 완벽하게 하려 하지 마세요. 단 하나만 골라도 충분합니다. 그리고 다음 섹션 6에서는 이 아침을 시작했을 때 많은 분이 3일에서 7일 안에 겪는 변화의 순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먼저 좋아지고 무엇이 늦게 따라오는지요. 그걸 알면 중간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알려드릴 차례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아침을 바꾸고도 이 1에서 3일 만에 이렇게 말하거든요. 선생님, 아직 밤에 깨요. 네, 그럴 수 있습니다. 콩팥은 하루 만에 성격이 바뀌는 기관이 아닙니다. 리듬은 서서히 돌아옵니다. 대신 변화에는 순서가 있어요. 그 순서를 알면 당신은 불안해하지 않고 오히려 지금 잘 가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먼저 쉬운 과학 하나. 몸은 항상 우선순위로 회복합니다. 즉, 가장 급한 균형부터 먼저 맞춥니다. 아침 한 끼의 구조를 잡으면 1. 혈당과 식욕의 출렁임 2. 낮의 수분 배분 3. 밤의 농축, 리듬 순으로 조금씩 안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결과가 밤에서 바로 나타나지 않아도 낮의 신호가 먼저 달라지는 것이 정상입니다. 1에서 3일차, 저녁이 덜 흔들립니다. 의외의 변화가 여기서 먼저 옵니다. 밤에 깨는 횟수보다 먼저 바뀌는 건 저녁의 선택입니다. 저녁에 짠 국물, 달달한 간식이 덜 당기고 잠들기 직전에 물 한 컵 크기가 줄고 야식 생각이 덜 나요. 왜냐하면 아침에 단백질과 섬유가 들어오면 포만감이 길어지고 낮 동안 혈당이 덜 출렁이면서 저녁에 보상 욕구가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요즘 저녁에 무엇이 가장 당기나요? 짠맛인가요? 단맛인가요? 아니면 둘 다인가요? 그 당김이 줄어드는 게 첫 신호입니다. 3에서 5일차. 낮 부종과 갈증이 먼저 줄어듭니다. 이 시기에 바뀌는 건 발목 붓기나 입마름 같은 감각입니다. 아침에 손이 덜 뻣뻣하고 오후에 입이 덜 끈적하며 다리의 묵직함이 조금 가벼워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반전이 하나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 시기에 오히려 소변이 낮에 조금 늘었다라고 느낍니다. 이건 실패가 아니라 몸이 낮에 배출을 돌려놓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밤에 몰리던 일을 낮에 분산시키는 거죠. 낮에 조금 더 가볍게 배출되면 밤에 급하게 깨는 일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이 큽니다. 5일차부터 7일차까지 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보통 이 구간에서야 많은 분들이 말합니다. 어젯밤은 한 번만 갔네요. 혹은 깨긴 했는데 다시 잠이 들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야간요는 횟수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깬 뒤 다시 잠드는 능력입니다. 아침에 구조가 잡히면 혈당 변동이 줄고 심장 박동과 혈압의 흔들림이 덜해지면서 새벽에 깨도 몸이 덜 흥분해 다시 잠들기 쉬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여기서 전문가들 사이에 의견 차이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어떤 분들은 야간요는 전립선이나 방광이 핵심이니 식사로는 한계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전립선 비대나 과민성 방광이 뚜렷한 분들은 식사만으로 완전히 해결되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렇다고 식사가 의미 없느냐? 아닙니다. 식사는 횟수를 0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밤을 덜 흔들리게 만들고 약이나 치료가 필요할 때도 몸의 기반을 안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저는 이 차이를 분명히 하고 싶어요. 완치가 아니라 개선과 회복력입니다.
여기서 아주 현실적인 확인법을 하나 드릴게요. 오늘부터 7일 동안 딱 2가지만 체크하세요. 1. 저녁에 물이 당기는 정도 0점부터 10점까지. 2. 아침에 입이 끈적한 정도 0점부터 10점까지. 이 2점수가 내려가면 밤도 따라 내려갈 확률이 높습니다. 밤만 새면 불안해지고 포기하기 쉬워요. 몸은 낮에 먼저 힌트를 줍니다. 자, 다음 섹션 7에서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겠습니다. 아침을 바꿨는데도 밤에 여전히 2번에서 3번 깬다는 분들을 위해 제가 진료실에서 실제로 쓰는 미세 조정 3가지를 드릴 겁니다. 특히 짠맛보다 더 은근하게 밤을 흔드는 변수가 있어요. 그걸 잡아드리겠습니다. 좋습니다. 이제부터는 미세 조정입니다. 섹션 6에서 말씀드렸죠. 어떤 분들은 아침을 바꿔도 밤에 여전히 2번에서 3번 깹니다. 그럴 때 대부분은 나는 소용없나 보다 하고 포기해요. 하지만 실제로는 큰 틀은 맞았는데 작은 변수 하나가 밤을 계속 흔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는 이걸 마지막 스위치라고 부릅니다. 오늘은 그 스위치 3가지를 드릴게요. 아주 현실적이고 내일부터 바로 적용 가능합니다. 먼저 쉬운 과학 하나. 야간뇨는 단순히 콩팥의 문제가 아니라 혈관 호르몬 수면의 합작입니다. 그래서 아침을 바꾸면 기반은 좋아지지만 밤을 흔드는 자잘한 트리거가 남아있으면 횟수가 바로 줄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목표를 이렇게 잡으세요. 0번이 아니라 1번으로 줄이고 다시 잠드는 힘을 키운다. 이 방향이 훨씬 꾸준합니다. 미세 조정 1. 아침 수분은 오케이. 저녁 수분은 모양이 문제. 많은 분들이 저녁에 물을 줄이려다가 실패하는 이유가 하나 있어요. 갈증을 참다가 잠들기 직전에 한 번에 마신다는 것. 이건 콩팥에게 밤에 일해 라고 지시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여기서 제 조정법은 간단합니다. 별표 저녁물은 양보다 별표 형태 별표를 바꾸세요. 별표 큰 컵 1번 대신 별표 작은 컵으로 2번. 별표 첫 번째는 별표 저녁, 식사 중간. 2번째는 별표 잠들기 1에서 2시간 전. 잠들기 직전은 가급적 피합니다. 의외의 디테일. 따뜻한 물이 도움이 되는 분도 있고 오히려 더 마시게 만들어 역효과인 분도 있어요. 중요한 건 온도가 아니라 몰아마심을 끊는 것입니다. 당신은 물을 한 번에 마시는 습관이 있나요? 미세 조정 2. 짠맛보다 더 은근한 범인 저녁 단맛. 많은 분이 소금은 조심합니다. 국물 줄이고 젓갈 줄이고 라면 줄이고요. 그런데 밤을 더 흔드는 건 의외로 저녁 단맛일 때가 많습니다. 달달한 과일, 빵, 요구르트, 꿀차 같은 것들이요. 이건 건강식이라고 믿고 먹는데 늦은 시간의 당은 혈당을 올리고 내려놓는 과정에서 갈증과 소변을 함께 자극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당뇨가 있거나 경계인 분들은 더 그렇죠. 제가 권하는 조정은 이겁니다. 저녁 후 단맛이 당기면 과일 대신 따뜻한 무가당차 또는 단백질 한입 삶은 달걀 반 개, 두부 몇 조각 쪽으로 바꿔보세요. 과일이 꼭 필요하면 저녁이 아니라 점심으로 옮기세요. 이 작은 이동만으로도 밤이 조용해지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여기서 전문가들 관점이 갈립니다. 어떤 분들은 과일은 섬유가 있으니 괜찮다라고 하고 다른 분들은 밤에는 양이 아니라 타이밍이 문제라고 말하죠. 저는 후자에 동의합니다. 과일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밤의 타이밍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미세 조정 3. 낮에 쌓인 부종을 저녁 전에 비워라. 밤에 누웠을 때
소변이 늘어나는 대표 패턴이 있다고 했죠. 낮에 다리에 쌓인 물이 밤에 혈액으로 돌아오면서 콩팥이 바빠지는 것. 이 경우에는 아침 식단만으로는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녁 전에 물의 위치를 바꿔줍니다.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오후 4시부터 6시까지 사이 10분에서 15분만 다리를 올리고 쉬어보세요. 가능하면 가벼운 종아리 펌프 운동, 발끝 당기고 펴기, 30회부터 50회까지. 너무 무리한 운동이 아니라 순환을 살짝 돌리는 정도면 됩니다. 이건 약이 아닙니다. 하지만 밤에 깨는 분들 중 발목 붓기가 있는 분들에게는 정말 자주 통합니다. 물이 밤에 몰리기 전에 낮에 조금씩 돌려놓는 거죠. 당신은 저녁에 양말 자국이 깊게 남나요? 그 자국이 있다면 이 조정이 특히 중요합니다. 자, 여기서 잠깐 멈추고 질문 하나 드릴게요. 당신은 밤에 깼을 때 소변량이 많은 편인가요? 아니면 조금인데 자주 마려운 편인가요? 양이 많다면 수분 당 부종 조정이 효과가 크고, 조금인데 잦다면 방광 민감도와 수면 쪽도 함께 봐야 합니다. 다음 섹션 8에서는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오늘의 핵심을 한 번에 묶어드리고, 2. 조심해야 할 분들, 신장질환, 심부전, 당뇨, 전립선 등에게 안전선을 제시하고, 3. 그리고 당신이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데이1/7 챌린지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당신의 밤은 완벽해지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조용해질 수는 있습니다. 좋습니다. 이제 마지막 섹션 8입니다. 여기서는 당신이 오늘 들은 내용을 지식으로 끝내지 않고 내 몸의 리듬으로 가져갈 수 있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밤마다 화장실 때문에 깨는 건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잠이 끊기면 다음날 혈압도 흔들리고 식욕도 예민해지고 기분까지 쉽게 가라앉죠. 그래서 저는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한 문장으로 묻고 싶습니다. 밤을 고치려면 아침으로 하루의 기준선을 먼저 세워야 한다. 먼저 우리가 확인한 핵심을 아주 간단히 다시 잡겠습니다. 첫째, 콩팥은 밤에 물을 버리는 기관이 아니라 농도를 맞추고 물을 배분하는 기관입니다. 둘째, 밤에 깨는 문제는 물을 무조건 줄이는 게 아니라 낮에 고르게 쓰고 밤에 덜 몰리게 만드는 게 목표였습니다. 셋째, 그래서 아침 한 끼는 메뉴가 아니라 구조였죠. 절반 섬유, 채소, 4분의 1 단백질, 4분의 1 천천히 흡수되는 탄수화물, 물은 많이가 아니라 나눠 마시기. 넷째, 변화는 순서가 있었습니다. 먼저 저녁이 덜 흔들리고, 그 다음으로 낮에 붓기 갈증이 줄고, 그 다음에 밤이 바뀌기 시작합니다. 다섯째, 그래도 남는 분들은 미세 조정 3가지, 몰아마심 끊기, 저녁 단맛 타이밍 조절, 부종을 저녁 전에 비우기로 마지막 스위치를 잡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안전선을 말씀드릴게요. 여기서는 전문가들 의견이 갈리는 지점도 있지만 저는 당신이 안전하게 시도하도록 기준을 드리겠습니다. 1. 만성 신장질환 진단을 받은 분, 특히 단백뇨가 있거나 EGPR이 낮다고 들은 분. 단백질을 무조건 늘리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단백질은 과하지 않게가 원칙이었죠. 이런 경우에는 본인에게 맞는 단백질량이 있으니 의사에게 들은 제한이 있다면 그 범위를 지키면서 섬유와 탄수화물의 질을 먼저 바꾸는 게 안전합니다. 2. 심부전, 심장기능 저하, 심한 부종이 있는 분 밤에 소변이 늘어나는 이유가 다리에 물이 돌아오는 것과 관련이 큰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수분을 마음대로 늘리거나 줄이기보다 복용 중인 약, 특히 이뇨제,
시간과 함께 조절해야 할 수 있어요. 갑자기 붓기가 심해지거나 숨이 차면 식단보다 먼저 진료가 우선입니다. 3. 당뇨 또는 당뇨 전 단계가 있는 분 저녁 단맛이 특히 큰 변수입니다. 과일이 건강식이어도 밤에는 타이밍이 문제가 될 수 있었죠. 오늘부터는 과일빵, 달달한 음료를 점심으로 이동시키는 것만으로도 밤이 조용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4. 전립선 비대, 과민성 방광이 의심되는 분, 소변량은 적은데 자주 마렵고 잔뇨감이 있고 줄기가 약해진 느낌이 있다면 방광 전립선 요인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아침 리듬은 도움이 되지만 식단만으로 0번을 기대하기보다는 깨는 횟수 감소 플러스 다시 잠드는 힘을 목표로 잡는 게 현실적입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당신께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밤에 깨는 건 의지가 약해서가 아닙니다. 몸이 지금까지 버텨오느라 리듬이 조금 틀어진 것뿐입니다. 리듬은 다시 돌아옵니다. 다만 큰 결심이 아니라 작은 반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해봅시다. 오늘부터 데이 1/7 챌린지 시작입니다. 내일 아침 3가지만 해보세요. 1. 접시의 절반을 채소로 채우기, 나물이나 샐러드면 충분. 2. 단백질 1가지를 얹기, 달걀 1개 또는 두부. 3. 물은 작은 컵으로 2번, 나눠 마시기. 그리고 댓글로 이렇게 남겨주세요. 데이 1 완료, 밤에 몇 번 깼습니다. 혹은 저녁 단맛을 점심으로 옮겼습니다. 당신의 기록이 다른 분들의 용기가 됩니다. 좋아요와 공유도 조용히 부탁드릴게요. 당신이 받은 도움을 누군가는 오늘 밤 꼭 필요로 하니까요.